아니,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미래 감가율이 적용된 모든 보상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은 저는 강화학습을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모델 네네. 초기에는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해요? 그거가 약간 강화학습이라는 게 어 처음부터 어떤 최적의 해야를 그을 수 없어서 그냥 일단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혹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감가율을 이제 계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게 이제 상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그 시도를 유한히 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해요. 이 상태가 유한하고 시도가 유한할 때는 가능한데, 이제 시도가 무한할 때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러니까 한 시도가 4 번,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뭐 유한하거나 계산이 충분히 가능할 때는 이 최적 정책을 수학적으로 알맞은 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좀 힘든 경우에는 이게 힘들 때는 그게 안 되는 걸 제가 이거 나중에 제가 찾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네, 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렵네요. 근데 이게 강화학습이 그러면은 네.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알고 다 정책들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어 답을 다. 방금 그 게임에서 네. 보면은 되게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거는 많이 깨졌을 학습을 때. 많이 시킨 상태예요. 상태에서 이제 최종 모델을 만들고 그걸 할 때고, 학습하는 그 과정 아 는 제가 이 소리가 유튜브에 왜 이러냐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정책과 보상을. 그러니까 이게 아 중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뭐 논문에서 보이는 거나 혹은 게임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요. 근데 트레이닝하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감가율이 최고고 어떤 보상이나 어떤 정책을 할지를 찾아 나가는 게 강학습의 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정책을 찾아 나가는 게 이제 강학습에서 학습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찾지는 못하고, 이게 찾을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지만 이제 저희가 보통 학습을 시켜서 만드는 거는 그걸 찾지 못하고 이제 찾아 나가면서 이제 배워가면 좀 시도하고 깨지면서 배우는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다 된 것밖에 없네요. 이게 중간에는 굉장히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책을 찾아 나가는 거긴 해요. 어머나. 최적 정책을 찾아.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네. 만약에 직접을 이제 강화학습을 시킨다고 한다면 MDP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통해서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인 네. 가장 건가요? 이 보상과 감가율을 어떻게 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러니까 찾아 나가는 게 이제 MDP에서도, 네, 어떻게 리워드를 주고 얼만큼 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장해서 최적의 그런 걸 찾아 나가는 건데, 어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 벽돌 깨기 게임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저희가 A부터 B라는 지점까지 갈 때 이제 뭐 왼쪽도 꺾어야 되고 오른쪽 꺾어야 될 때, 지금 당장 왼쪽을 꺾는다고 해서 어
이게 나중에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까지도 모든 걸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왼쪽을 갈지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갈지 이걸 다 정하는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 MDP에서는 뭐 MDP에서는 이제 무조건 모든 걸 다 구하고 하는데 이제 모든 걸 다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특별한 어떤 MDP 기법, 어떤 기법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걸 구하지 않아도 최적의 어떤 해를 찾아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높은 거를 찾아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식으로만 이렇게 보니까 어렵네요, 진짜. 이거 하나하나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최대한 식은 좀 배제하긴 했는데 만약에 식을 하거나 간단한 예제로 보게 되면은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예시로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표를 마코프 그것도 그리고서 저는 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마코프 체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두 단계 전이 바로 직전과는 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현재는 과거에 딱 바로 직전 과거에만 연관이 있지 그 과거로부터는 독립이다. 연관이 그쵸. 없다. 요 그러면은 이것도 미래의 모든 단계를 다 감가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마코프 체인 그 가정을 하면. 아 네네. 결국에는 저희가 보상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감가율이 1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상을 많이 받나 미래에 받나 약간 상관이 없는 그거는 이제 감가율을 따지지 않고 구할 때는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현재 받는 보상이 제일 크니까 결국에는 미래나 비슷한 효과를 아니까. 근데 이제 감가율을 적용하게 됐을 때는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결국에는 확률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렇 음,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음 이게 맞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과거 거는 어차피 미래는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럼 저는 궁금한 게요, 영화님. 네. 이 광학습이 제대로 작용이 안 될 때는 어떤 경우예요? 그 계산을 잘 못하는 경우겠죠? 어 이게 이런 시뮬레이션 상에서 안 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비전이 안 되는 경우랑 마찬가지인데 보통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제가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어떻게 보상을 줄지 그 관계를 설정하는 어떤 식을 잘못 줬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음, 감가율을 좀 잘못 설정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규칙을 잘못 알려줄 때예요, 그러면. 그쵸. 음, 규칙을 잘못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policy라는 게 이제 수학적인 수식이거든요. "이 상태일 때는 이 액션을 취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수식을 좀 잘못 설정했을 때 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도 평가하는 기법들도 다양하고 어 제가 했었던 프로젝트가 잘 안 됐었는데 그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제가 이 상태일 때 이 액션을 취하도록 하는 그 알고리즘을 잘 못 짜는 경우긴 해요. 결국엔 이 MDP를 기반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마 다음번에 소개시켜 드릴 그
거기서는 MDP에 그냥 기반을 했지 주요 내용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그러니까 마코브 체인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 3x3 어떤 매트릭스 안에서의 에이전트가 이제 G라고 했을 때 이 고양이는 피해야 되고, 왜냐면 이게 제일 좀 안 좋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 G가 어떻게 잘 가서 이런 치즈를 얻는, 그러니까 좋은 보상을 얻는, 이 모든 거를 이제 이렇게 함수 행렬화 해 가지고 이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 상태에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어떤 백 프로그래스 하듯이 해 가지고 보상을 정할 수만 있다면은 이제 굳이 뭐 모든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저희는 최적을 찾아갈 수 있는데, 이제 학습을 한다는 거는 처음에 얘가 1 번에 있는 상태에서 4 번에 한번 가 보고 2 번에 한번 가 보고, 그러다가 이제 2 번에서 한번 3 번도 갔다가 다시 3 번 아닌 것 같은 걸 확인했으니까 5 번을 가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이 가게 하는 그 수식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나중에서는. 지금은 이게 좀 눈에 보이고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정할 수 있고 저희가 다 수식화할 수 있는 상태면은 이렇게 굳이 막 감가율을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가 모르니까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이 최적이 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 미지의 공간을 찾아 나가려고 그렇게 식을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게 약간 이론과 실제에서의 약간 음. 최적화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이게 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는 진짜 그냥 이 말씀드린 그냥 모든 단어들이 나중에 가면 또 제가 그냥 쓰일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냥 이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거에서 굉장히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변수가 많잖아요. 사실 뭐 드라이빙만 해도 시뮬레이션 속에서는 새가 날아올 가능성이라든지 뭐 내지는 돌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미지를 봤을 때 이미지를 인식 못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쪼끔은 덜, 현실 세계에서는 쪼끔 덜, 현실보다 덜 고려할 게 없는데, 근데 현실 세계로 돌아가게 되면은 너무 고려할 게 많거든요. 노이즈도 많고 갑자기 이상한 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강학습으로 이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논문들에서 좋은 논문에 가는 것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시뮬레이션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은 그게 되게 좋은 논문에 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강학습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겠다. 이제는 좀 시뮬레이션을 쪼끔 벗어나서 혹은 시뮬레이션 속에서 이제 현실에서의 그런 안 좋은 조건을 좀 대입하고 그 조건에서도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이번 제가 다음번에 발표할 논문의 주제고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놓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하고도 아마 다음번에도 되게 프리리미너리 되게 많이 말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사실 다음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저희가 어떤 뭐 비전을 학습시킬 때 객체인식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거 했을 때 자율주행에서는 사실 어떤 이미지를 학습을 할 때 결국엔 도로의 상황을 쪼끔 더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관련이 있지 않으니까 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지만 실제로 학습을 해 보면은 도로의 상황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로 이외의 그 어떤 상황에서는 민감하지 않게 하고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학습을 시켜 보겠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게 이 논문의 골자였어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실제로 오토 드라이빙 할 때 어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연산이 빨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물론 이건 다 어떤 센서를 다른 걸 더 쓴다기보다는 오로지 비주얼적인 거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거긴 한데 네. 사실 강화학습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갈 길이 좀 멀긴 하더라고요. 노력은 하고 있다. 진짜 뭔가 해결을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실제로 이제 강화학습으로서 되게 한정된 공간에서는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실제로 적용되는 게 없을 거예요. 굉장히 이제 로봇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결국에 시뮬레이션은 되게 잘 되는데 실제로 하드웨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다양한 변수들 때문에 그리고 강학습 자체가 약간 시도하고 깨지면서 배우겠다 이런 게 좀 강하거든요. 에피소드 그러니까 시도하고 깨지고 시도하고 깨지고가 좀 강해서 앞으로 이제 많이 해결할 게 많더라고요. 학습이 좀 오래 걸리고. 근데 모든 용어들이나 이런 게 되게 낯설어서 잘 와닿지가 않는데 아 뭐 앞으로 가보면서 그쵸. 좀 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근데 강화학습은 사전에 네. 데이터들이 필요 없는 거죠. 뭐 그쵸. 그게 이제 데이터들을 뭔가 그러니까 뭐 진짜 비전처럼 사람 얼굴 30장 죽어서 학습시킨다기보다는 어 그냥 이런 정책을 갖고 이런 수식을 갖고 이 상태에서는 이 수식에 의해서 이 왼쪽으로 가는 게 이제 가장 높은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보상을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떻게 정책을 찾아간다. 이 얘기가 정말 와닿지 않아가지고. 그쵸. 이게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뭔가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있구나. 정책을 찾아야 되는구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논문에서도 다 정책을 찾아 주거든요. "저희는 이런 폴리시로 썼어요. 이런 수식으로 썼어요."라고 나오니까 그냥 '아 일단은 그렇구나.' 물론 이걸 찾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냥 듣기로는 결국에는 일단 해 보고 제일 좋은 거에 대해서 수식을 쓴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물론 어느 정도 수식을 찾고서 하지만은.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가보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뭔가 와 닿을 것 같습니다. 되게 네. 오늘은 낯설어서 그쵸. 어떻게 해야 정말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수식이고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증명이 어딘가에 되어 있는 것들을 갖고 오자니 너무 그래서 그냥 저도 약간 두리뭉술하게밖에 설명을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너무 수학 시간 같아 가지고. 근데 되게 유익했어요. 근데 만약에 좀 더 깊이 들어갔었으면 아마 시간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래서 딱 그냥 'NDP가 이런 요소들로 이루어졌구나.' 정도만 해도 충분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어 가지고 예시를 더 갖고 왔었어야 되긴 했는데 근데 전 그냥 개인적으로 강화학습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구나. 뭔가 항상 저희는 시뮬레이션 결과만 계속 봤던 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곧 있으면 좀 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냥 딱 어 듣자마자 생각보다 너무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시뮬레이션에서는 항상 잘 돼요. 그리고 이 학교도 아직까지는 시뮬레이션은 잘 되는 걸로도 인정을 해주고 있고 아마 다른 딥러닝 분야랑 좀 다르게 그래서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많이 멀더라고요. 어쩌면 강화학습으로 못 풀 수도 있고 근데 뭐 로보틱스 분야에서 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로보틱스에 한정돼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강화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근데 자율주행에서는 아직은 좀 시도에 좀 가까운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수준이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인공지능 처음 들었을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네. 계속 접하다 보면 언젠가 익숙해지. 되게 뭔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